다음 단락. 식오로 악지륭은 비극음냐요 식향지례는 비치미하여 청묘지슬은 주연이 소월하고 일창이 삼탄하니 유유음자의니라. 대향지례는 상현주의 조성어하고 대갱은 불화하니 유유미자이니라. 시고로 선왕지 제예학냐는 비이 극구복 이목지 욕야이니 장이 교민 평호오 호오이 반인도지 정냐니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악이 융성하다는 것은, 아니면 악이 훌륭하다는 것은, 악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소리를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니면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한 시대 음악이 융성하다는 것은, 악이 융성하다는 것은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식향질에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하는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그 맛을 최고도로 발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청묘지슬, 청묘라는 건 이 시경에 있는 송이죠. 조상에게 바치는 송독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걸 연주할 땐 슬이라는 악기를 쓰죠. 이 청묘 지경에는 청묘라는 음악을, 가사를 연주하고 가사를 노래하고 할 때는 슬이라는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슬이라는 악기는 연주를 할 때 현을, 현악기니까 현을 붉은색으로 만들지만 요땐 읽을 때는 활로 읽습니다. 제가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월이라고 보통 있죠. 근데 역대 음악 용어로 쓸 때 활로 읽습니다. 이 슬 아래에 뚫린 작은 구멍이에요. 근데 이것이 슬을 연주를 할 때는 붉은색의 줄을 달아서 이 밑에 뚫린 구멍 사이를 넓게 만듭니다. 소리가 그냥 촉급하게 되지 않고 소리가 여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사를 노래 부르면 세 사람이 이 소리에 맞춰서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다 뭐예요? 유음을 뭐라 그럽니까? 남는 소리, 여음, 남는 소리가 있어서, 남는 소리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최고도로 발휘된 것은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맛있게 차린 예는 맛있는 음식을 뻑적지게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며, 청묘에서 그 슬이라고 하는 악기를 써서 음악을 할 때는 붉은색 현을 뜯으면서 소리가 여유롭게 하고 일창삼탄하니 결국 유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향질에, 아까 식향이라고 그랬죠. 큰 잔치를 펼치는 예는 현주를 숭상하고, 이게 성어는 날생선입니다. 날생선을 도마 위에 올리며, 대갱은, 이 대갱이라는 게 제사 때 쓰는, 올릴 때 갱을 올리죠. 갱탕을 같이 올리는데, 가장 훌륭한 갱은 양념을 하지 아니하니 여기에는 남는 맛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선왕이, 문화를 만든 선왕이, 제도를 만든,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든 제도를 만든 이 선왕이 예와 악을 만들었을 때는 입과 배, 귀와 좋은 거 듣고 싶고 좋은 색깔 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최대초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호오의 균형 감각을 갖추고, 호오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서 인간 다음에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이 4번, 제가 네 번째 단락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동양 예술론에서 임팩트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부분으로 끊어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악기와 못이 대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악기는 못이 대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의 심리학, 인간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못이 대서와 악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다가 아니라 규범이 될 수 있는 절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과 절제하는 것과는 사실 모순되면서도 이게 참 긴장 관계가 있죠. 이걸 두 개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시경의 풍, 우리 풍화송 할 때 시경의 풍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적절한 규범이 된 성에서 딱 스탑하죠. A불상 낙이불응이란 말이에요. 애와 락이라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펼치긴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 딱 지나치지 흘러넘치지 않도록 절제를 딱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예라는 것도 인간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제한된 형식을 발견하고 거기서 딱 스톱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은 발산하면서 넘치지 않게 제한을 하고 감정은 인간을 내부적으로 가두고 규제를 하지만 인간을 뭐라 그러죠? 본드 수갑으로 차거나 밧줄을 꽁꽁 묶듯이 거기까지 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이렇게 중간 지점이 만나 그래. 중간의 미학인데 둘은 음악과 예는 서로 구별이 되고 구별을 만들면서 특히 조화를 이루죠. 예와 악에서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예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 그리고 구별을 만들고 음악은 이 구별을 뛰어넘으면서 구성을 단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맡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가 얘기에 들어가 있고 예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음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절 읽은 데서는 시작이 그거죠. 범음지기 유인심 생년이라. 인심지동은 물사지연야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활동이 나오죠. 음악과 인간의 마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인간의 심리 활동의 일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간결하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음악 철학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악기에 나와 있는 글이 아주 오래된 글인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어무리동 인심지동은 물사지였냐 감어무리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물에 마음이 반응할 때 마음이 외물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이미 준비된 상태가 외물에 반응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일지 마음이 먼저일까 외물이 먼저일까 두 개가 사실 만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상태일 수 있는데 심과 물이 있는데 어느 게 먼저일지에 대해서는 이 글로만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참 힘들죠. 이게 참 그래서 까다로운데 그리고 여기서 6가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가 외물이 들어오면 그게 준비되면 촉발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물을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게 참 애매해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찰을 한 뭐라 그럴까 옛사람들의 인간을 보는 안목이 놀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범음자는 생인지심자라는 말을 인간의 심리 활동에 대해서 음악과 관련되는 걸 다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대서와 겹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서까지 인용을 했죠. 두 가지가 겹친다는 것은 아마 이 대서와 얘기가 쓰여진 시기를 지금 확정은 할 수가 없는데 얘기도 한나라 때 집성이 되고 모시 대서도 한나라 때에 모아지기 때문에 아마 전승이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 사고나 이 음악에 대한 통찰력이 이게 같은 구절로 이렇게 대서와 얘기 악기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당시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서 일반화된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육아에게 음악을 보는 기본 관점을 제공을 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음악의 사회성이 깔려 있죠. 음악은 정과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도 똑같이 음자는 생어인심자야라 그래놓고 음이라는 것은 윤과 리, 윤리와 통한다고 앞에는 정치와 통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다시 윤과 리라고 해서 사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긴 재밌는 건 음악의 위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음이 있고 락이 있고 성을 하는 건 짐승이고 음을 하는 건 중성인데 군자가 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악이야말로 이 심성, 심악해서 정을 알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이 일종의 취미나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치도라는 말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거는 군자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군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유덕자를 이제 군자라고 해요. 유덕자란 바로 예와 악을 이해한 사람이고 예와 악을 이해한다는 건 심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에도 위계가 있고 짐승, 중서, 그 다음에 군자랑 위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여기에 반영된 위계는 아마도 전통 사회에 있었던 어떤 계급성, 위계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말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군자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군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는 사회가 위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악기에서 기반적으로 깔려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음악의 윤리성이거든요. 제가 음악의 사회성, 음악의 정치적 관련성을 얘기했지만 그 밑에는 윤리적 감각이 짙게 깔려있다는 것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이 멋지죠. 음악이 융성한 것은 극음, 음악의 소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맛있는 것은 맛있는 걸 물리도록 먹는 게 맛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죠? 여백의 미학. 여기서 유음이라고 그랬죠. 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 미학과 다른 걸 얘기하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여백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유음, 유미. 인간의 욕망, 이목, 구비, 구복의 욕망을 그냥 숨이 턱에 달아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좋은 거 보고 아름다워 다 듣는다고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동양의 생략의 미학이 나오는데 이게 후대 동양 미학에 끼친 임팩트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예술을 특히 예술 철학을 얘기할 때죠. 예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정 부분에 올라갈 때 싹 물러나는 거죠. 일창삼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창삼탄. 청묘지락도 얘기하고 일창삼탄은 이제 한 사람이 음악을 하면 세 사람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끼어드는 건데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노래를 다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텐데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노래를 하고 싹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흥이 된 세 사람이 들어와서 어우러지면서 생략의 미학이 완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생략의 미학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남하고 연계, 관련이 되면서 자기는 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략이라고 하는 것, 이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은 감각적 만족을 100% 끝까지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발을 빼야지만 여기서 만족감이 커진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 이 옛날 고대인들의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그렇게 만족을 시키지 않는 것은 교민 평호오 반인도지 정이라고 해서 결국 윤리적 감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근데 윤리적 감각이라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일창삼탄, 생략의 미학,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여백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상현주의 조성어 대갱불하라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대향이라 종묘에서 지내는 큰 제례를 지낼 때 음식을 올릴 때 그때는 현주는 물이죠. 물을 올리고 조리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생걸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대갱이라는 건 가장 훌륭한 국인데 여기는 양념을 안 하고 올리는 거죠. 그럴 때에만 진정한 맛을 알 수 있고, 진정한 맛은 맛의 여백을 둬야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맛을 아는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두 순간에서 먹지 그 음식으로 다 포만감 느끼도록 먹진 않죠. 질리도록 뭘 하진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덧붙여 말하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후반부에 가면 인간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